안녕하세요. 저는 34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신부가 될 여자에게 특별한 결혼 선물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네요. 내일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식을 올리는 날이에요. 저는 9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25살에 3살 어렸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는 게 너무 바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집이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망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사방팔방 노력하셨지만 전처럼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저희 집에는 점점 정막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가난이 몰랐었던 저는 갑자기 변하게 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죠. 아파트에만 살아오던 저희 가족은 반지하에서 살게 되었어요. 중학교 시절 전부를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 보냈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조금씩 저희 집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다행스레 사업이 망해서 떠안게 된 빚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은 아니더라도 평균처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살만하다 싶으면 무너지고 또 괜찮아질만 하면 다시 무너지게 만드는 이 현실이 너무 차갑고 냉혹하게 느껴졌죠. 제가 잠들어 있을 때 단칸방 구석에 혼자 소주를 한 잔 드시며 자책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흔한 사춘기 시절에 하는 반항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반항을 받아주니까요. 제가 엇나간다면 아버지의 희망을 꺾는 일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단칸방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게 된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 사정을 아시고는 제게 금전적인 도움도 조금 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5등 내에 들 수 있었습니다. 수능 성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국립대학교에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생만 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제가 일을 해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의 이런 결심을 아시고 미친 듯이 말리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런 저를 뜯어 말리셨죠. 선생님과 부모님의 바람대로 저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는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 2배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틈틈이 알바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 손을 벌리는 일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군대도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군대를 가면 의식주도 해결이 되고 국가에서 돈도 주니까요. 그렇게 20대 초반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엄청나게 불행했던 시절을 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가 없어 그리 행복한 시절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벅차게 살던 도중 운명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에 반면 여자친구는 항상 주위에 사람이 넘쳐나고 밝고 쾌활해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죠. 당시 22살이었던 여자친구와 같은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별과제를 같이 하게 되었었죠. 2인 1조로 말이에요. 여자친구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한 학기 내내 함께 과제를 했습니다. 당시 그 수업을 맡으신 교수님이 무척 깐깐하시기로 소문난 분이라 정말 많은 공을 들였죠.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캠퍼스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첫눈에 반한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네요. 여자친구는 제 말을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호응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정막만 감돌던 집에서와 달리 관심을 챙겨받는 기분이라 쑥스러웠어요. 칭찬을 해주고 멋있다고 말해주는 여자친구를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조별과제 발표까지 끝마치게 되었어요. 엄청 아쉽더라고요. 저는 다시 조용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거고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저녁에 잠시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두근거렸어요. 긴장한 채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자기와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제게 고백을 하다뇨. 기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고백을 듣고는 울어버렸네요. 고백을 한 여자친구는 당황하며 자기가 그렇게 싫은 거냐고 울지 말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우는 거라고 말을 했죠. 여자친구는 정말 예쁘게 웃으며 놀랐다고 하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내가 최고라고 말해주는데 어떻게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저도 최선을 다해 여자친구를 만났죠. 주위에서는 여자친구를 두고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에 비해 너무 아깝다고 말이죠. 여자친구는 제게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왜 모르냐고 혼자 썽을 내기도 했어요. 저는 속으로 맞는 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여자친구는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저와 만난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놈들도 꽤 있었거든요.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 부유하지도 뭐 하나 특출나지도 않은 저 하나만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제가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욱 괴로웠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요. 대학교 내내 수석을 차지했던 저는 수월하게 취업을 할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취업을 하는 일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여자친구는 직접 도시락을 싸서 독서실에 전달해 주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편지도 써서 제 몰래 잠바 주머니에 넣어놓고 가곤 했어요. 매년 돌아오는 제 생일날마다 미역국도 끓여 보온병에 가져다 주었죠. 9년 동안 매번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 해준 미역국은 정말 사랑의 힘으로 먹었습니다. 미역국이 어떻게 짜면서 달 수 있는지 신기했었죠. 맛있냐고 물어보는 여자친구의 물음에 겨우 웃으며 먹었었던 적이 있네요. 여자친구는 다행이라면서 자기도 이제 처음 먹어본다며 한 입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먹자마자 퇴 뱉고 떨리는 눈으로 오빠, 이거 버리자. 이거 뭐야? 라고 말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여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귀여웠습니다. 지금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끓일 줄 알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죠. 여자친구는 그 당시 얘기를 꺼내면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지며 나이가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또 여자친구의 취미가 뜨개질이라서 겨울마다 항상 뭘 하나씩 떠서 선물해주고는 했어요. 처음에 떠준 목도리는 삐뚤빼뚤하고 두께도 일정하지 못했었죠. 저는 이게 뭐냐고 웃다가도 사실 겨울 내내 그 목도리만 메고 다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여자친구는 눈 깜짝하면 모자도 뚝딱 뜰 줄 알고 수면 양말도 만들어줘요. 이런 걸 보면 참 오랜 세월을 만나긴 했나 보다 싶기도 합니다. 매번 크리스마스에 받는 선물처럼 깜짝 놀래켜주고 감동만 주는 여자친구를 보며 무너지는 자신을 다잡았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이 여자 하나는 무조건 책임지고 만다. 이 생각 하나만 했었죠. 그 마음 하나가 저를 성공하게 해준 커다란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는 또 성격뿐만 아니라 성품도 정말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셨었는데 저 몰래 병원에 찾아가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도 정말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무 예쁘고 착한 아이라며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셨죠. 저는 그런 여자친구가 점점 더 좋아졌어요. 버스에서도 항상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자리를 선뜻 양보하고 지하철에 돈을 구걸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지폐가 없다면
동전이라도 박박 긁어 모아주곤 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머니의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남들처럼 비싼 브랜드의 커피를 사서 따뜻하게 데이트를 할 수 없어도 여자친구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자판기에서 뽑아먹는 밀크커피라고 씩 웃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다른 커플들은 여름엔 시원한 곳으로, 겨울엔 따뜻한 곳으로 데이트를 하러 갔지만 저희는 항상 공원에 산책하러 갔어요. 위축이 되려고 할 때마다 여자친구는 저랑 두 손 꼭 잡고 공원길을 산책하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해주었죠. 제가 아무리 100을 주면 여자친구는 항상 150을 돌려주었습니다. 여자친구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저는 4년의 취업 준비 시절을 끝내고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기업 공채에 당당히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여자친구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늘 돈 1,000원에도 벌벌 떨었는데 신입인데도 월급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받기 시작하니 심장이 놀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첫 월급을 받고 이제까지 여유롭지 않게 데이트를 해야만 했던 여자친구를 위해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하나 사서 선물을 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할 여자친구를 상상하면서요. 여자친구는 선물을 건네받고는 바로 환불을 하러 가자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오빠,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 난 그냥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내 생각해서 표현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걸? 원래 첫 월급은 가족을 위해 쓰는 거래. 다음에 난 더 좋은 거 해줘. 라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환불을 받은 돈으로 백화점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드릴 외투 하나와 또 어머니께 드릴 건강식품들을 샀습니다. 남은 돈은 제게 돌려주며 자, 이건 한 달 동안 돈 버느라 수고했을 우리 오빠 용돈이라며 쥐어주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나이지만 항상 어른스럽게 생각하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날 괜찮다는 여자친구를 다시 잡아 끌고 예쁘고 비싼 원피스를 한 벌 사줬어요. 고작 원피스 한 벌에도 한박 웃음을 짓는 여자친구가 너무 예뻤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 사정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도 다시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도 심각한 고비 없이 병세가 나아졌고 안정을 취하면서 조심히 일상생활을 하는 조건과 매달 정기검진을 받기로 하고 퇴원도 할 수 있으셨죠. 저희 집에는 더 이상 정막만 감돌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퇴근하다가 종종 어머니와 아버지께 들려서 수다도 떨다 가고 제철 과일도 생각나서 사온 것이라며 주고 가고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제 아버지가 엄청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 한마디면 꿈뻑 죽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복덩이라며 반겼고 점점 집에 활기가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에게 웃음을 되찾게 해준 여자친구와 결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의 여행을 계획했어요. 여행지에서 프로포즈가 하고 싶었거든요. 여자친구에게는 온천 여행을 가자고 했죠. 여자친구는 너무 좋다고 신나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의 겨울, 저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여자친구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어요. 너랑 연애한 지 벌써 9년이나 됐더라? 나는 너 만나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왔어. 첫눈에 반했던 그 순간 이후로도 사랑이 식기는커녕 이젠 너랑 내일 보자는 말을 하면서 집 앞에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싶어. 나에게 너란 사람은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존재야. 항상 나를 사랑해준다고 말하고 나랑 사소한 다툼을 겪어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어. 나는 너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 성품이 바른 것도 좋아. 그리고 내가 가장 가진 것이 없었던 시절에도 날 믿어주고 내 선택을 밀어준 것도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온기가 다시 생겼고 웃음도 많아지고 집에 활기가 뛰었어. 이제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는 당신들 아들보다 너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며칠 전에 나더러 너한테 잘하라고 하더라. 근데 그 말이 맞아. 너한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맙다고 말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 그리고 고마운 만큼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
나는 내 첫사랑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이 정말 좋은 행운아야. 내가 너에 비해 너무 부족하겠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말이죠. 사실 너무 긴장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해요. 여자친구는 감동이라며 눈물을 쏟으며 제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잘할게. 이때까지 나한테 쏟아줬던 사랑을 내가 몇 배 불려서 다시 되갚아줄게. 라고 했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오빠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야. 항상 오빠는 내가 주는 사랑보다 더 크게 보답해줬어. 오빠가 날 얼마나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줬는데 나한테 청혼하자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많이 사랑해. 라고 말한 뒤에 저를 꼭 껴안아 주더라고요. 9년 동안 여자친구와 함께 나눴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여행지에서 돌아오자마자 상견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쌍수 들고 환영을 하는 분위기였고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제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흔쾌히 찬성을 하셨죠. 오히려 이제서야 결혼을 하는 거냐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집은 운 좋게 청약으로 당첨된 제 명의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뭐라도 더 해주려고 애쓰셨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자친구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정말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여자친구는 여전히 저에게 자꾸 밖에서 민망하게 팔불출짓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지금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랑 결혼한다고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자친구는 기겁을 하면서 제 어깨를 찰싹찰싹 때리는데 그것마저도 아주 예뻐 죽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여자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오빠 눈에 씌인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떡하지? 라고요. 저는 에? 내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콩깍지가 벗겨진다니. 난 한 번도 콩깍지가 씌었던 적이 없는데? 라고 너스레를 떨었더니 여자친구가 에휴 하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저도 이제 유부남이 되네요. 제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결혼하는 저희 부부를 위해 많이 축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여자친구에게 연정아, 부족한 남자친구인 나를 믿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 한평생을 옆에서 갚아도 모자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9년 동안 우리가 그랬듯 앞으로도 잘해 나가자.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정말 많이 사랑해. 라고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